네, 안녕하세요. LNF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LNF가 지속적인 이런 상승세 속에 있죠. 그러면은 이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서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 목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반대로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눌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눌렸다가라도 다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살펴볼 것이냐, 이 차트상의 움직임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상승을 이끌어냈던 그런 주체들을 알아보자. 그리고 주체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이 LNF가 지속적으로 지켜졌던 구간이 있죠. 자, 이 구간이다. 여기가 어디냐? 7만원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앞전에 만들어놨던 저항대이기도 하고, 지지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선들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해주고 또 저항 맞고 내려와서 다시금 이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다. 는 여기를 기점으로 이 7만 원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또 뭡니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7만 원까지도 살짝 물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금 돈이 들어와 준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또 알아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느냐. 앞전에 있는 저항대가 우선 9만원 구간, 9만 4천원 구간, 9만 5천원이라고 봅시다. 이 9만 5천원 구간에 있는데 이 구간에 도달하기 전까지 과연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라면은 얘네들이 이걸 돌파하고 올리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올라가는 도중에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흐름이 보인다라면은 오히려 이 9만 5천원 구간 터치하고 바로 조정해 보일 거다. 이렇게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돈의 흐름을 살펴보자. 자, 바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기관이 들어와 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투신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연기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일으키면서 돈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기관의 움직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외인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자. 우선 매수가 매도보다 더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매수 쪽에서는 미래에셋,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머건스탠리, 신한투자, 외인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매도 쪽에서는 오히려 기관의 움직임이 더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느 자리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저 앞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흔적도 여기 다 잡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구간에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선적으로 미래에셋 보면은 조정받을 때부터 해가지고 상승할 때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죠. 근데 골드만삭스는 어떠냐? 골드만삭스도 조정받을 때 계속 들어왔다가 이제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좀 빠져나갔다. 그리고 다시금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 메릴린치 어떠냐? 메릴린치는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질 때 굉장히 들어왔다가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매도하는 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물량들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한투자도 마찬가지. 신한투자도 조정받을 때 들어왔다가 또 상승하면서 나가는 움직임. 얘네는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어떠냐? 모건스탠리도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는 움직임 보였다가 상승하면서 매도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JP모건은 어떠냐? JP모건은
자, 바닥권에서 딱 들어오고 상승하면서 쭉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NH투자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들어왔고 상승할 때 나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중간중간 들어오는 움직임이 보여주긴 하지만 나가는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메리츠는 어떠냐 보자. 메리츠는 바닥권에서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렸다가 이후에 다시금 들어와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기관과 외인이 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 확인되지만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외인들이 더 많이 들어왔었고 이제 상승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린다. 반대로 기관은 이 상승하면서 더 들어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잡아준 건 외인이지만 상승을 시키고 있는 건 기관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왔다.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 기관이 빠져나갈 때, 얘네들이 빠져나갈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고점을 나타내는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이 기관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는 그때 같이 매도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 노란색 신호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니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상승이 나타났잖아요. 자,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이 파란색 신호다라는 거예요. 자, 파란색 신호가 나오면서 수급이 빠지면은 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와 함께 수급이 빠져나갈 때 우리는 매도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갈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LNF 말고 제가 다른 종목들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나서 LNF 이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것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에 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LNF 이야기해보자면 우리는 이제 뭘 살펴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 눌리게 되면은 7만원 구간까지 눌릴 수 있다. 여기서 다시금 돈이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은 이 구간에서 우리는 또다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리고 반대로 매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 이런 신호가 나오면서 기관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매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얘네들이 상승을 시킴에 있어서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그런 어느 정도 목표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표가 근처에서 이런 신호와 함께 빠져나가는 그림 그리면은 우린 그때 완전히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월봉으로 돌려서 살펴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시키는 움직임이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저항대들에서 걸리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1차적으로 바로 앞전에 봤던 이 95,000원 구간에 한번 걸릴 만한 곳이 있고, 그 위로 125,000원 구간 있다. 그리고 위로는 또 20만원 구간이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구간을 목표가로 좀 잡아가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20만원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2차전지 테마가 불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긴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고 이제 95,000원 구간을 잡자니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건 가만히 냅둬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25,000원 구간, 여기를 우선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좀 끌고 가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중국의 관세를 이제 굉장히 세게 부과하면서 2차전지 관련된 반사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서 충분히 이 1차적인 목표가 125,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근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여기를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또다시 분석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25,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 우리는 끌고 가자라는 거죠. 근데 주가라는 게 뭐 한 번에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많이 없다. 오히려 이런 변수들이 중간중간 발생하면서 우리의 심리를 흔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놓자라는 거예요. 주가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도해가지고 우리의 수익금을 지켜 나가야 된다.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좀 안 따라줘서 조정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해가지고 이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매수하는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매수 구간이 나오는 종목들이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다 같이 매수하자고도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아직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